큐. 자,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183수 유강장 떠돌 유자예요. 어디서 떠돌아요? 경어선사는 강장에서만 떠돌아요. 강장이 뭐예요? 강론하는 장소, 즉 유생들과 더불어서 강론을 하는 그런 장소에서만 경어선사가 논일고 있다라고 해서 강론하는 곳에서 논일며 떠돌 유자죠. 창상만변 인포희여 여자련건 망십이라 로수 한풍 사일눈이 청산예의 신례비네 초형하부 구우반이고 어제 지간 거망기라 유인둔세 다유치니 괴하성진 미불의로구나 라고 해서 창상은 뭐야? 이거는 넓은 바다를 말하죠. 넓은 바다가 뽕나무밭이 됐네. 이거 또 나왔죠. 상전 벽해 뽕나무밭이 변해서 뭐가 됐다? 푸른 바다가 됐다. 창상이 됐다 이런 얘기죠. 창상만변 상전 벽해가 만번이 변했대. 언제는 아까 지난 잠깐 나왔죠. 거기도 몇 번이 변했다겠죠. 만번이 변해서 이제는 뭐한다? 맡길 임자야. 맘대로 해라. 어디에? 표희는 표표히 흔들리고 막 휘날리는 것을 말하는 거. 제멋대로. 이거 휘는 빛날 휘니까 제멋대로 맡겨둔다 이런 얘기야. 표희가 뭐요? 임으로 맘대로 상전벽해가 숱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나도 이제 제멋대로 될 때면 되라. 될 때면 되라. 이 얘기야.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내 멋대로 제멋대로 맡겨두고 여자련건 망십이라 더블려요. 더블려 뭐 자는 뭐야? 여기서 자는 그대라는 높은 뜻이에요. 군을 안 했고 여기서는 군 말고 자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내 상대를 높인 말이에요. 그대들과 함께 연금을 보면 그거 알아요. 연금은 옷깃을 맞대고니까 따닥따닥 붙여 앉아 마주대고 이런 얘기예요. 그대와 함께 마주대고 앉아 세상에 뭐를 잊고 싶다? 시비를 잊어버리고 싶다. 시시비비를 잊고 싶다 이런 얘기죠. 세상에 시시비비를 잊어버리려고 한다네 이런 얘기죠. 로수 한풍 사일루여 늙은 나무 나무 숫자죠. 늙은 나무는 바람을 머금을 함. 늙은 나무에 바람이 머금고 있고 또 사일루라 해는 서쪽으로 기울살자죠. 서쪽으로 기울어서 새고 있구나. 루자를 쓴 걸 보면은 어이가 없죠. 이 셀루야 셀루. 그러니까 이 늙은 나무에 바람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석양이 기울어지니까 그 바람이 새고 있다 이런 얘기죠. 셀루 어른거른한 거리다. 바람이 흔들흔들거리니까 어른어른 보이는데 그거를 셀루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새고 있구나. 청산예의 신례비라. 청산에는 이거는 예자는 무슨 예자? 이게 끌예자예요. 끌예. 끌어온다. 비를 몰고 왔어. 누가? 청산이. 청산에는 비를 몰고 오고 신예는 신은 빠를 신자야. 빠른 우레소리 있잖아요. 그냥 버럭 하는 거 우레 번개치는 거 있잖아요. 우레소리. 그 청산에 비가 몰려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쳐야 돼? 우레소리가 들려야지. 우레소리가 날아갈 듯하네. 날아가네 이러면 우레소리가 날아가네. 청산에 비가 몰려오니까 우레소리가 날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우레소리가 한번 치면 그 다음에 비가 금방 쏟아져 안 쏟아져? 그러니까 바빠. 어떻게 바쁜가 봐. 초형하부 구반이라. 초형. 이게 나무초 나무 하던 형들은 남자애들 사내애들은 초동들 나무 하던 형들은 하부 짐질하 도끼를
어깨에 메고, 침질하자니까요. 도끼를 어깨에 메고, 또 구우반이라 갈매기든 이 몰구자요, 몰구자. 소를 몰고 돌아온다 이 말이야. 돌아올 반. 소를 몰고 돌아와. 왜? 애들이 옛날에는 전부 다 집에서 먹고 노는 게 아니고 나무에 써요. 나무하고 도끼 메고 가다가 이제 소 키우다가 초동처럼 소를 몰고 와야 돼. 왜 그럴까? 지금 금방 큰 비가 내릴 것 같아, 안 내릴 것 같아? 큰 비가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으니까 늙은 나무에 바람이 흔들리면서 또 우레소리가 구랑쾅쾅쾅 하니까 나무하던 형들이 도끼를 막 메고 그냥 소를 막 가자가자 해갖고 정신없이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나무하던 형들은 도끼 메고 소를 몰아서 돌아오고, 또 어제지간 거만기라, 어제 어부 동생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형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나무하고 있고 형은, 동생은 이거 가서 이 그물망 나무 하고 있는 거야. 어부 동생은 지간, 뭐야, 가질지자죠. 간, 장대간이야, 장대간. 장대를 탁 매니까 이 장대간이 뭘까요? 그거 낚싯대. 낚싯대를 들고, 또 어디요? 거망, 망은 뭐야? 그물을, 낚싯대를 뒤로 밀고, 그 그물을 갖다가 들은 채로 돌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바삐 돌아오겠지요. 어부 동생은 낚싯대와 그물을 들러매고 바삐 돌아오네. 왜? 좀 있으면 그냥 비가 내릴 것 같아. 그냥 아주 그냥 당장이라도 소낙비가 쏟을 것 같고 큰 비가 올 것 같아. 우레소리가 막 확 날렸으니까.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유인 둔세 다유치라. 이제 7, 8년은 이제 경어선사 얘기. 7, 8년은 경어선사 얘기. 유인, 그윽할 유자예요. 유인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속세를 떠나서 조용히 사는 사람. 즉 은둔자. 둔세도 마찬가지야. 둔세도 또 속세를 등지고 들어간 사람. 특히 둔세는 불문에 들어간 사람을 둔세라고 그래요. 누구? 불교.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유인이면서 둔세야. 그래 안 그래요? 불문에 들어간 사람을 특히 둔세인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유인 들에 들이면서 둔세는 뭐다? 다 유치라. 그러니까 이런 이 유치는 뭐야? 유는 유인의 취미다. 유인의 취미의 다반사다. 이런 얘기. 이런 게 굉장히 많다. 응거하는 사람들의 취미는 아주 다양하다. 근데 뭐다? 경어선사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은거인들을 보면은 별짓을 다 해요. 낚시질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숨어 산다 하면서 조용히 하면서 모든 취향이 다 그윽한 취향이야. 무슨 취향? 그윽할 유자니까. 이 그윽한 취향, 저기 앞에 있는 유인은 그윽할 유인이니까 숨어 산다란 뜻이지만 이 뒤에 있는 그윽할 유자는 고상한 이런 얘기예요. 고상한 취미가 다양해. 둔세인들은. 근데 나는 개뿔 취향이 없다니까. 경어선사는 취향이 없어요. 자연을 벗삼아서 사는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해요. 괴야 성진. 괴야는 뭐예요? 괴야. 내가 부끄럽구나. 부끄러울 괴자니까. 이제 또 성진이 나왔어. 성진, 풍진, 또 뭐 나왔지? 아까 그냥 아이고 부평 뭐 오만 거 다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진인데 이 성진은 띠끌을 말해. 띠끌 세상은 풍진이었지만 여기는 이거는 비린내 날 성자예요. 무슨 성자? 비린내 날 성자. 비린내 난다는 건 뭘까요? 경어선사가 성진이 여기에 풍겨올까 두렵도다 앞에 시 있었잖아요. 일본 놈들의 피비린내 나는 물고 뜯고 싸우는 더러운 세상. 이게 성진이야. 어이? 비린내 나는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올까 두렵도다 해서 부끄럽구나. 성진. 성진은 뭐야? 띠끌 세상에 있는 중생들의 모습을 나는 아직 옷을 벗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미불이잖아요. 중생들의 옷을 아직 떨쳐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중생들은 전부 다 취미가 다양해. 은거한다고 말은 하면서 취향들이 다양한데 나는 그 취향을 하나도 지금 잡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모았다. 아직 성진들의 그 옷을 띠깔을 성진의 태를 아직 내지 못했다는 얘기야. 때를 못 벗었다. 지금도 무슨 냄새가 난다. 선승의 냄새가 난다. 나는 저기 아직 못 벗어가지고 털어내지 못해가지고 미불의. 저기서 의라는 것은 승복이겠죠. 승복을 떨쳐내지 못해서 그래서 띠끌이 아직 띠끌 냄새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소리야? 오히려 내가 지금 은거하는 주제에 저 은거하는 사람들의 취향대로 해야 되는데 경허선사는 아직도 뭐다? 나는 선승이다 이런 말이야. 나는 거기에 취향을 갖지 못했다 해서 말은 때를 못 벗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속에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숨어 있죠. 오냐? 나는 내가 속세에 살고 있지만 나는 속세인이 아니야. 보자 이거고. 아이고 은거한다고 사는 것들 보면은 온갖 취미가 다양한데 나는 아직 못했다니까? 부끄럽다는 건 거짓말. 그죠? 이것은 이제 반의법으로 이걸 쓰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런 시를 지금 쓰고 계신 거고요. 어디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이 글을 쓴 나를 잘 보시면 유학자들이 놀고 있는 곳에 가서 썼어 이 시를. 그러니까 나는 아직 뭐가 아니다? 유학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직도 그 승려의 때를 벗지 못하고 이 속세의 사람들과 섞이기가 어려워서 부끄럽구나 이런 얘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자부심으로 이걸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시가 되겠어요. 이 시는 내 정체성. 그 유학자들 앞에 있는 시인 사람들이 다 은둔생활이라고 써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앞에 여러 명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러 명들이 다 뭐냐면은 벼슬에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래 놓고 자기는 은둔자라고 그래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벼슬에 출세하지 못하고 한직에 나가 있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동네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은거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잘 살았어 은인들. 이 앞에 그냥 수많은 은인들이 수도 없이 지나갔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도 이 강론하는 유학자들이 강론하는 곳에 왔는데도 나는 아직 때를 못 벗어서 어떻게 한다? 여기에 끼어들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끼어들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부끄럽다고 하지만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지요. 그죠? 말 그대로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거예요. 뭘 떨어?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거예요. 184수 유 금천관. 금천관에서 놀아. 이제 또 어디서 놀아? 금천관에서 논일며 이 금천관도 역시 어디? 강계군에 있는 정자, 인풍루도 정자, 많이 있죠 아까 앞에도. 그래서 다 이 지금 정자들이에요. 전부 금천관이라는 정자가 있거든요. 강계군에 있는 정자 누각이다 라고 써 있어요. 고인창설 유근루여 장결쇠령 감세류라 만사수풍 하자시리니 백년여수 차생부라 금성호어 재상각이니 운자무심 출수두라 오 해암기 화제니 잠시 으침 만기수로구나. 그래서 여기도 또 누가 왔냐? 해암이라 왔어요. 여기는 누구? 아까 앞에 나온 해암 있었죠? 해암. 예, 해암이랑 같이 왔어요. 여기는 고인 창설 유군누라. 고인 옛사람들이 창설했어. 그리고 있다 근누. 근데 이게 근누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근은 한 근, 두 근, 세 근 하는 그 근인데 어떻게 근누라는 말이 되느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빼먹어진 게 아닌가. 근방 근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방, 이 근방 있잖아요. 근방 근자 이렇게 해야지 말이 돼. 이 근방에 있다 이 말이야. 옛사람이 창설한 누각이 이 근방에 있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 가지고 오면서 잘못된 것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냥 수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 얘기 같아. 이 가까이에
옛사람이 창설한 누각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금천관이다 이런 얘기죠. 장결 최령 감세루요. 장, 이 담장장자예요. 담장장자. 우리가 담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담장이 결 일그러졌어. 무너졌어. 무너지고 최는 뭐야? 석가래 최자예요. 뭐? 석가래라고 하죠. 우리 석가래. 담장은 무너지고 석가래는 썩어서 령. 석가래는 썩었다는 얘기죠. 석가래는 썩어서 감회가 뭐다? 세류다. 세월의 무상함에 감회가 새롭구나. 이런 얘기요. 무슨 말이겠죠? 석가래가 썩었어요. 네, 썩어서 감회가 새롭구나. 이 영자가 무너질 영자예요. 떨어질 영자, 무너질 영자. 그러니까 색깔애가 무너져 버렸구나. 뭐가? 담장도 무너졌어. 결 무너져 버렸고 일그러질 결이고 석가래 최자 석가래도 떨어져서 무너져 버렸구나. 떨어져다. 그래서 감회가 어떻다? 세월의 흐름, 세류, 세월의 흐름의 무상함을 느끼니 감회가 새롭도다. 이 말이죠. 세월이 더덥구나. 만사수풍 하자시리여. 만사 세상 만사. 뭐? 세상 만사가 어디에 따라? 바람 따라. 바람에 따라. 세상 만사가 바람에 따라가니 어찌 여기서는 어찌라고 하면 안 된대. 무엇이 이런 얘기. 하자를 한꺼번에 어떤 것이 실한 것인가 이런 얘기요. 하자를 한꺼번에 무엇이 실한 것인가, 어떤 것이 실한 것인가. 하자, 어떤 것이 실한 것인가. 만사가 뭐에 따라가? 세상 만사가 바람과 같으니 어떤 것이 과연 실한 것이란 말인가. 즉 그렇게 옛날에 고루 누각에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던 그 강계읍성 그리고 이 금천관 이것들이 다 세월이 흐르니까 옛사람이 창설한 누각이었는데 담장은 다 무너지고 석가래도 썩어서 없어져서 세월이 무심하구나. 이런 일들이 다 세상 만사가 다 풍수지탄 뭐냐 바람 따라 가니 어떤 것이 과연 실한 것이란 말인가, 실상이란 말인가 해서 세월의 흐름을 한탄하고 있는 경어선사. 이런 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여기 우리 학자인지 뭔지 하여튼 왜 경어선사는 북한에 가면 맨 이상하게 다 슬프고 무너진 거 맞느냐. 세상사가 이러니까. 그래서 경어선사 씨가 이랬는데 이거를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경어선사는 깨달은 선승이 돼가지고 맨 이런 소리만 쓴다 했는데 니들이 경어를 알아? 모르잖아요. 니들이 경어를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시들이 많이 남아있죠. 백년 여수 차생부라. 백년이 뭘 같아? 물과 같아. 그리고 차생부. 이 칠언절구나 칠언열시는 내자를 먼저 읽고 세자를 나중에, 내자를 먼저 읽고 세자를 나중에요. 그렇게 해야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백년 여수. 백년이 물과 같고 차생부라. 이렇게 읽어야 돼. 차. 이것이 바로 뭐다? 생부다 이 말이야. 이게 뜬구름이다. 이 생은 이 인생은 뜬구름 같구나. 그냥 뜬구름 얘기 100번도 더 나왔죠. 백년이 유수 같고 흐르는 물 같고 인생은 뜬구름 같구나. 경어선사가 금성호어 제상각이라. 이거는 세금자죠. 새 소리가 호어로 들려. 왜 호어로 들릴까? 짜적을 하니까 좋은 소리로 들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고운 소리. 새들의 지저귀는 고운 소리가 이 채는 뭐예요? 울재야. 울재. 산에 어디에서? 산 모퉁이에서 운다 이런 말이야. 새들의 고운 소리가 산 모퉁이에서 울고 우짖고, 산 모퉁이에서 우짖고. 각자니까. 운자무심 출수더라. 백우는 스스로 무심하구나. 백우는 스스로 무심해.
알아서 가. 그리고 어디로 가? 뾰족이 앞으로 나와. 어디서? 나무 머리 사이로, 그러니까 나뭇가지 사이로 구름이 쓱 흘러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나무 머리까지 사이로 머리를 쓱 내밀면서 구름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 스스로 무심하게 흘러간다. 운자무심이요. 운자무심. 백운이 스스로 무심하게 흘러가는데 어디로 삐죽이 내밀더라. 나아가더라. 수두. 나뭇가지 머리로, 나무 꼭대기, 그런 얘기예요. 나무 꼭대기 사이로 구름이 무심히 흘러가고 있구나. 이 얘기죠. 출자가 멋있죠. 출. 오우 해암 기화제라. 오우. 나오자죠. 나오자. 나의 벗. 이런 얘기예요. 나의 벗. 누구? 해암. 해암이 기이한 뭐 갖고 있어 지금? 그림 하자잖아. 그림이 현재 있으니, 그러니까 해암이 여기를 올 때 뭘 갖고 왔어? 그림을 한 점 갖고 온 것 같아요. 말인지 알겠죠? 그림 한 점을 여기에 들고 왔어. 나의 뭐 해암이 지금 기이한 그림이 현재 제자 현재 지금 여기에 있어서 뭐 한다? 잠시 의침 망기수라. 잠시 동안 뭐에 의지해서? 침묵, 퇴침이죠, 퇴침. 우리가 퇴침이라고 하잖아요. 벽에, 나무벽에죠, 대부분. 잠시나마 퇴침에 기대어 의지해서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렸죠? 뭐를 잊어버렸냐면 기수를 잊어버렸는데, 여기서 이 기수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객지에서 느끼는 객수요, 객수. 그러니까 뭐 여기 담대 느끼는 게 아니라 객수, 멀리 떠나와서 느끼는 그 감정을, 감상을, 쓸쓸함, 이런 것들을 기수라고 한답니다. 기수, 뭔 수? 기수. 객수에서 느끼는 쓸쓸함이나 시름을 객수, 기수라고 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그네, 누가? 경허선사가 잠시나마 퇴침에 기대어 나그네의 수심을 잠깐 있노라. 누구랑 뭘 보면서? 나의 벗, 해암이 가져온 그림을 보면서 말이 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금천간에 와서 논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거의 다 안정을 많이 찾았어요. 많이 찾고 이제 그런 뒤부터 이제 경허선사 스스로도 자기가 아까 말했잖아요. 호소에서 펄펄 뛰던 그 물고기가 살아서 왔고 또 뭐랬어 아까 뭐 혼이 돌아왔고 학이 돌아왔고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85수는 진짜 이제 경허선사 용포제야. 저 그림 있죠? 저거 저 용포제예요. 몇 시야? 23. 아, 23. 용포제라는 저 글씨가 경허선사 글씨예요. 저게. 제가 이 집자에서 만드는 거. 진짜. 저기 검정색. 서각. 제가 경허선사 글씨인데 제가 집자에서 제가 만들어서 저기 뭐지? 우리 집 학원에다가 걸어놨지. 우리 학원에다가 용포제라고. 내가 한문 가르치거든. 그래서 나도 한문 가르치면은 서당이고 내가 학원을 20년 했다고. 말했잖아. 서예학원은 10년을 넘게 했고. 집자는 저거는 사이즈는 그러면 키우는 말씀이죠. 그렇죠. 키워서 이제 명필에다 부탁했어. 근데 저거 더럽게 잘 썼어. 저번에 경허 성우도 엄청 잘 쓴 거잖아요. 저것도 제가 다 집자에서 한 거예요. 멋있죠? 그러니까 이 용포제라는 서당을 이제 경허선사가 드디어 여는데, 그게 뭘까? 저게 물가포자야. 용이 어디서 놀아? 물가에서 논다 이 말이야. 그런 서당이라 이제 말이야. 저기는 저 제자는 무슨 제자예요? 공부방 제자야. 서당 제자냐. 공부방. 그래서 용포제라는 서당을 이제 경허선사가 이제 드디어 이름을 갖고 서당을 열게 돼요. 유용포제. 용포제에서 논일며. 근데 용포제를 경허선사가 그냥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그 경허선사가 그 있는 그 마을에서 김탁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십시일반 돈을 내. 왜냐면 경허선사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포제라는 서당을 지어주게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한일합방이 되면서
쫓겨가. 아, 여기 더 있으면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강계로 가는데 강계에 가서는 이름도 안 붙여. 그냥 서당이야. 그리고 2년 사시다가 가시죠. 아주 쓸쓸하게. 동로강류 진일서여 우성횡각 석계제네 란초차야 화향눈이 부옥하니 연영절아 병주 관심 성시 우리고 고붕휴수 병라제네 의란 상소 환상망이니 용포 치의 호계라. 용포제에서 나왔죠. 동로강이 경어선사가 가장 많은 시 속에 등장하는 그 강 이름인데, 이 강은 낭림산맥 알죠? 우리 강계군에 있는 낭림산맥의 부근에서 발원해 가지고 서북류하여 압록강에 합류하는 강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압록강의 지류란 얘기죠. 지류, 가지. 압록강의 가지야. 근데 강계에는 동로강이 흐르고 압록강은 지난번도 우리 했지만 변방으로 가서 압록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압록강인데 경어선사가 동로강이라고 하는 거는 강계 읍성을 흐르는 강은 동로강이야. 동로강의 류 진일서. 동로강이 어떻게 흘러? 하루 종일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야. 하루 종일 어디로 흘러요? 왜 동로강이 서쪽으로 흐를까? 동로강이 서쪽으로 흐르는 이유는 이렇게 돼서 동로강이 어디니까? 여기가 압록강. 그렇죠? 지난번에 말했죠? 이쪽에 여기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이리 가고, 요리 흐르는 강은 뭐랬어요? 두만강이랬죠? 그래서 두만강이고 저쪽은 압록강이라 이 동로강도 다 서쪽으로만 흘러요. 그래야지 압록강을 만나지요. 그래서 압록강을 만나서 서해바다로 빠지고 두만강은 동해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진원지를 이제 그 백두산으로 해서. 그래서 얘가 뭐래요? 하루 종일 서쪽으로만 흘러간다, 이런 말이야. 서쪽으로. 해가 서산으로 지니까 하루 종일 물도 서산으로 기울어서 서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성횡각 석계제라. 우성, 비 오는 소리. 횡각. 그래서 횡각은 뭐냐면 횡도 글빵 횡자예요. 그러니까 횡각을 한꺼번에 합치면 뭐다? 서당. 서당. 횡각이 서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빗소리가 글빵에 내리는 빗소리가 뭐라고? 저녁에 다구는 소리. 울제니까. 그러니까 글빵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또 저녁 다구는 소리가 그 다음에 들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지금 글빵에 언제까지 있다? 서산에 기울을 때까지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하루 종일. 그래서 저녁에는 저녁 딱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러면서 뭐래요? 그러면 이제 서당도 이제 곧 파해야 되겠네. 그죠? 란초 차야 화양누라. 란, 초, 차야. 여기는 뭐냐면 나는 어지럽게 있는, 초는 나뭇가지가 들판을 가리고 있어요. 이거 차자는 이 차양이라고 하잖아요. 빽빽하게 어지럽게 있는 나뭇가지가 들판을 가리고, 또 벼화자잖아요. 벼 익는 향기가 스물스물 새어나오더라. 셀루자지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요? 가을. 가을? 옳지. 글방에는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저녁 타고는 소리도 들리고 동로강은 잔잔히 열려서 서쪽으로만 흐르는데 때마침 해도 서쪽으로 지고 있더라. 그리고 빽빽하게 있는 나뭇가지에는 그 나뭇가지가 너무 빽빽해서 뭐를 차단시켜? 들판을 차단시키고 있어요. 잘 안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야. 빽빽한 나뭇가지가 들판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 냄새가?
벼 익는 냄새가 향기가 새어나오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중도가 서고 있죠. 가릴 차자에 셀루자. 그래요 안 그래요? 가릴 차. 가렸는데 새어나왔다. 그래서 여기도 대꾸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차단하다와 세다와가 서로 대꾸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빽빽한 나뭇가지가 들판을 가림에도 불구하고 벼가 익는 냄새는 새어나오더라. 뭔 말인지 알겠죠? 부엌 환희 연영자라. 부엌 흙을 물어다가 부엌은 무슨 집일까요? 제비집이죠. 제비집이 진흙으로 만들어서 물어다가 집을 지으니 뭐를 물어다가 진흙을 물어다가 집을 지으니 제비집이 그냥 아주 진흙더미로 착착 찰지게 집을 짓죠. 그게 그림자 제비 연자죠. 제비의 그림자가 낮게 뜨더라 얘기예요. 제비의 그림자가 낮게 뜬다는 거는 뭔 소리죠? 집 짓느라고 처마 밑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비들이 우리 집 지을 때 봤어요? 제비들이 집 지을 때는 그냥 이 제비들이 굉장히 얕이 날아요. 얕이 날아서 처마 끝에 가서 하나 놓고 또 가고 하나 끝에 또 오라 하지. 그거 물어다가 오니까. 그래서 제비들이 낮게 날았다 그림자가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비집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비를 집을 짓는 제비 그림자가 뭐하다? 나직하구나. 집을 짓느라고 제비가 진흙을 물어다가 집을 짓는 그림자가 나직하구나. 여기 지금 옥자가 있죠? 그건 제비집이야. 부자는 풀초가 위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풀로 지은 집을 부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비집 지은 거 봤죠? 그 뭘 물어다가 짓지? 그 지푸라기 그런 거를 잘도 물어와. 그다가 진흙을 척 붙이니까 이것들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해. 단단하지요, 그죠?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풀을 물어다가 지은 집이 제비가 진흙과 조화를 이루어서 제비가 그림자가 낮게 날고 있구나. 집 짓느라고 낮게 날고 있어요. 그냥 금방 손에 잡을 것 같아. 근데 잡히지는 않아. 이것들이 그냥 엄청 낮게 날면서 집을 지어. 어디다가 처마 밑에다가.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얘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몇 월이다? 4월 정도 되나? 제비가 4월에 오나 3월에 오나. 어쨌든 3, 4월. 벼 익는 향기가 스며 나온다는 걸 보면은 또 뭔 소리야? 벼가 익는 거니까. 가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비는 뭐 한다지? 제비는 그 집 짓는 거는 봄에 짓는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벼 익는 향기라고 한 걸 보면 또 가을 같고, 또 빽빽한 나뭇가지도 보면은 여름에 그냥 한여름 같고, 흙을 물어다가 집을 짓는 그림자는 또 4월 같고. 뭐 어쨌든 간에 그 바깥의 풍경들을 다 사연에다 해놓고, 사연에다 했어요 안 했어요? 나머지 사연은 이제 경어선사가 자기 마음을 하는 거예요. 네. 병주 관심 성시율이라. 병주 술에 의해서 병이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술에 의해서 가슴이 멍들은 관심 뭐예요? 관심. 술에 관심 가져서 연관된 마음. 술에 멍들어서 병이 든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이 성시는 뭐야? 그 관계의 읍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시가 답답하여, 이 울자는 우라병들을 그 울자예요. 답답할 울. 그러니까 경선사가 술을 먹으면서 마음을 달래왔지만 이 성 안에 있으니까 엄청 답답하다 이런 말이야. 가슴이 우라병이 걸린 것처럼 답답하여, 우라병이 우울해. 그래서 경어선사가 어떻게 했어? 고붕이 뭐예요? 고상한 친구를 휴수하고. 휴수가 뭐랬죠? 또 나왔네. 휴수. 손잡고라 그랬죠. 손잡고. 휴수는 손을 휴대한다 그랬으니까 고상한 벗들과 손을 붙잡고 어디에? 병나제에 어울렸네.
이 병나제가 어디예요? 경어선사의 관계에 있는 누각 이름이 또 병나제예요. 병나제. 이 병나제를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름이. 병나제에 머물렀네, 어울렸네. 의란 상소 환상망이여. 의란, 난간 난자의 난간. 난간의 의지에서 서로 상자, 서로 웃고 웃으니 네 줄. 의란 상소. 난간의 의지에서 서로 웃으면서 있다 보니 환, 돌아올 한자예요. 돌아갈 환, 돌아와. 서로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후산에 기울어서 다구는 소리 들리고 저녁 다구는 살렸는데 지금 벗들과 어울려서 손 붙잡고 있다니까 지금 집으로 돌아가기를 잊었어, 안 잊었어? 다 잊었죠. 난간에 기대어 서로 고상한 벗들과 어울려서 병나제에 올라가 가지고 놀다 보니까 서로 돌아갈 길을 잊었어요. 그럴 수 있죠. 있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용포치유, 용포제에서의 놀이. 유자는 떠돌 유자죠. 용포제의 이런 얘기. 지는 여기서 의요. 용포제의 놀이는 뭐한데? 의는 뭐야? 의. 의는 비길 의자야. 비길. 뭐라? 비기다. 어디에 비기다. 어디에 비겨? 호계놀이에 비길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용포제 서당을 열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벗들과 가서 놀자. 그래서 어디 가서 놀았어요? 병나제에 가서 놀았어요. 그런데 서산에서 해가 기울어서 껌껌해지려고 하는데도 서로 손을 받잡고 웃고 하다 보니까 돌아갈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용포제 놀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용포제 서당을 열어서 처음으로 놀았는데 이 놀이를 뭐에 비교다? 호계풍류에다 이런 얘기예요. 호계풍류에 비교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난번에 했어요. 호계삼서라고 했나 안 했나? 그때 누구? 혜원하고 도연명하고 누구였지? 혜원법사하고 도연명하고 누구다? 육 뭐지? 에이씨,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나? 빨리 쳐봐. 이씨. 호계삼 육지정? 육수정이야. 생각할 것도 없어. 육수정하고 혜원법사가 이제 수행을 한다고 들어갔는데 어떠한 누가 벗이나 누가 찾아와도 마중을 어디까지만 호계까지만 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은 안 나가기로 했어. 뭐 말인지 알지? 이 호계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가 우는 계곡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산이 있으면 절에서 이렇게 수행을 해. 근데 이제 도연명이하고 육수정이가 찾아왔어. 여기를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막 놀다가 이제 간다고 마중을 나갔어. 마중이 아니라 뭐라고? 배웅을 나갔는데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왜냐면 여기는 호계야, 호계. 그래서 호계까지는 절대로 안 내려나갈 거다. 더 이상은. 왜냐면 새속에 또 물들고 그런 수행에 방해될까봐 호계까지는 절대 안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세 사람이 모여서 저것처럼 난간에 기대서 끌끌대고 깰깔대고 이렇게 이 수계를 하다가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많이 배웅을 나간 거예요. 간다고. 그래서 딱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 호계를 넘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호랑이가 어흥 하고 소리를 찔러서 아이고 여기 호계구나. 그래서 셋이가 깔깔대고 웃었다. 그래서 호계삼소라고 그래요. 호계가 몇 명? 3명이 서로 웃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호계삼소의 이야기를 경어선사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울리다 보니까 병나제에서 어울리다 보니까 서로 웃고 웃어서 먼 길을 잊어버렸어?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거는 이 누구야 이게 호계삼소에서는 이 도연명, 육수정, 혜원법사가 서로 웃고 오다 보니까 혜원법사가 절로 돌아갈 길을 잊어버리고 어디까지 내려왔더라? 호계까지 내려왔더라 말이야. 호계까지 내려와서 서로 안 헤어지려고 깔깔대고 웃고 떠들다 보니까 호계까지 와서 누구 때문에 알게 됐어?
호랑이가 어흥하라는 바람에 알게 됐는데, 이 해원법사가 독림사라는 절에 있었다고 합니다. 독림사라는 절에서 이 해원법사가 독림사라는 절을, 우리가 안거할 때는 이 절을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거할 때마다 독림사를 벗어난 일이 없었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토연명의 옥수정이가 와서, 그래서 배웅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깨달았어요. 아, 안거의 계율을 깼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이 웃고 얼른 돌아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경허선사가 이 병라제에 와서 노는 놀이, 용포제 놀이를 돌아갈 길을 서로 잊어버리고 실컷 놀았다 해서 호계풍류에나 비길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원 용포제 놀이가 원 병라제 놀이가 돼가지고 병라제 놀이가 뭔 놀이가 됐어? 호계풍류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드러낼 수 있는 거는 경허선사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 있지, 아무나 쓰지는 못하지요. 안 그래요? 아주 멋있는 말이야. 그래서 호계삼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포제에서 논일며, 몇 분이요? 40분? 그럼 하나 더 해야 되겠네. 86, 186수, 유오남사, 그놈의 유자는 어지간히 많이 쓰지요? 유자, 또 유자요. 또 놀아. 이번에는 이제 어디 가서 놀았어? 오남사에 가서 놀았어요. 이제 오남사까지 오신 거 보면 이제 스님의 본분이 거의 토방다니다. 이제 스님이 자진해서 이제 오남사까지 가신 거예요. 오남사는 어디에 있냐면 이것도 역시 강계군에 있는데 1750년에 세워진 절이라고 합니다. 뭐냐? 환해영고 산약풍이여 오남사로 취소동이라 3월 차타 성칠이니 제천방불 화토중이다. 기처 담은 경겁백이여 작년 화우 상루홍이고 나장환의 미망객이 친이 현문 오색공이로다. 이것도 엄청난 시거든요. 왜냐하면 경허선사가 이제 드디어 그 선사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오남사라는 절을 방문했거든요. 이게 환해영고, 환해라는 거. 환해는 흥망성쇠가 있는 바다, 환해바다죠. 환술의 바다, 가짜 바다. 영고성쇠라고 하죠. 우리가 흥망성쇠를 영고성쇠라고도 하죠. 이 세상이 지금은 또 환해바다가 됐어요. 뭔 바다가 돼? 아주 그냥 조치기도 잘 붙여. 이 환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모든 웰컴. 환은 지구의 모든 땅덩어리, 즉 육지와 바다를 전체를 통해서 환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이 환해는 무슨 뜻이요? 내내 띠끌 세상을 말하는 거요. 성진, 풍진, 환해, 아따 많다. 환해바다를 환술바다라고도 해요. 현사가 환술바다. 나중에 또 나와요. 이제 또 환해는 전체 지구의 모든 육지와 바다를 통틀어서 환해라고 해요. 이 우주, 그러니까 그 띠끌 세상, 띠끌 세상에 그 흥망성쇠 영고가 뭐다? 다 뭐다? 흩어지는 바람이라 같다 말이야. 산, 약, 풍. 이 약자는 뭐뭐와 같은 이런 얘기죠. 같을 약자야, 같을 약. 흩어지는 바람과 같은 거다 이런 말이야. 뭐가? 이 세상에 흥망성쇠가 아시겠죠? 오남사로 취소동이라. 오남사 가는 길이 4개, 3개 끊으세요. 오남사로 가는 길이 취해보니 이런 얘기예요. 취해보니 동인지 성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서동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동서라고 해야죠. 그런데 바꿔놓은 건 왜 그랬어요? 아문 때문에 그랬댔죠. 풍, 동, 리, 중, 겁, 백, 홍, 객, 공. 이것 때문에, 이응 때문에 동서를 서동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오남사 가는 길이 내가 취해서 보니 서동으로 바뀌어져 있더라. 그 말을 지금 흥청망청 하고 있고, 오남사 가다가 이제 경원사가 한잔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동서로 바뀌어 있어. 좋다. 좋다. 멋쟁이죠. 경원사 그냥 남 안에 있을 때는 온갖 것들이 다지랄해서 그냥 먹지도 못했는데, 아이고 내 맘대로 술 마시고 나니까 술을 또 드시고도 오남사로 가? 오냐? 그런 거 다 안 가려. 나는 오냐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흥망성쇠가 흩어지는 바람과 같은 것인데 그까짓 멀중해 이러면서 이제 오남사 가는 길에 취해보니 동서로 돌려있다 이렇게 돼 있고, 3월도 3월 차타 성취리요. 3월이 뭐다? 차타는 뭐야? 세월을 허비하다 이런 얘기예요. 세월을 허비하다. 아니면 또 타는 미끄러지는 거죠. 미끄러져 넘어졌고, 또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뜻도 있고, 이를 세 번째의 뜻은 일을 이루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짐. 이거 같구만. 이거 그냥 세 번째 뜻. 이 사전 누가 만들었어? 이 사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차타라는 뜻이 1. 미끄러져 넘어짐. 2. 세월을 허비해 시기를 놓침. 이것도 맞는 것 같으네. 3. 일을 이루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짐. 이거지 뭐. 일을 이루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졌죠? 그래서 차타라는 뜻은 또 경어선어다 또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모르겠다고 처음이야. 신기하죠? 아주 그냥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원 경어 스님이 너무나 유식하다 못해가지고 팍팍 다식이요? 팍팍 다식이라 내가 힘들어. 맞아. 아니 뭔 놈의 차타 같은 소리야. 차타를 머릿속에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이 차타가 정말 있나 하고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교수님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너무 이 경어선사가 놀라울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개의 뜻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미끄러져 넘어진 게 아니고 일을 이루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져서 흥청망청 하는 거다 이런 얘기요. 3월에 차타가 뭐래요? 차타 성취. 취하고 깨다. 취하고 깨다니까 뭐요? 술을 마셨다 깼다 하면서 이는 속에 속리자야 이게. 그러니까 술이 취하고 깨는 중에 3월을 그렁그렁 보냈다. 뭔 보내? 취중에. 아이고 어이가 없어. 3월도 그렁그렁 취중에서 보냈는데 지금은 내가 오남사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얘기요. 이거를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살다가 제천 방불 화도중이라. 제천 모든 하늘이 방불케 한다. 우리가 방불케 한다 해야 말이야. 아이고 누구를 방불케 해. 뭐를 방불케 하는 것은 매우 비슷하단 말이야. 그거랑 매우 비슷하다. 방불 매우 비슷하다. 비슷할 빵 비슷할 불이에요. 저게 비슷할 방 비슷할 불. 모든 하늘이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흡사 이런 얘기야. 흡사 그림 속에 있는 것 같단 말이야. 하늘이 온통 하늘이 그림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 말하면 우리 술에 잠깐 취해서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이 마치 그림과 같이 아름답구나. 왜냐하면은 근데 밑에 써있네. 말을 하려고 했더니 써있네. 하늘에 구름이 둥개둥개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의 마음이 비록 술에는 취했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그런 감성을 가지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그림같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림같이 아름다울까 하늘이. 그러니까 그림을 방불케 한다 이런 얘기요. 뭐가? 온 하늘이 제천이니까 온 하늘이 그림을 방불케 하는구나. 그림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름답구나. 어떻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아름다울까를 써야지. 기처 몇 번이 이곳에 담운 구름이 담담한 흐린 색깔의 구름이 흘러갔는가. 그리고 흘러갔는데 오늘은 무엇으로?
순백으로 아주 하얀색으로 아주 그냥 그림같이 이것을 여기서 겁자는 이 겁자는 유난히 겁자예요. 무슨 겁? 유난히. 유난히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따라 흐린 그림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흐린 그림만 보다가 흐린 구름만 보다가 오늘은 정말 흐린 그림을 보다가 오늘은 유난히 흰 구름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막 흐린 그림만 보다가요 어느 날 그냥 햇빛이 짱짱해가지고 저 그림처럼 말이에요. 저것처럼 그냥 하늘이 그냥 파란 저기 막 뭉게 그림이라 그래. 뭐라 그래? 저게 그냥 둥게둥게 떠가죠. 그럴 때 너무 그림이 하늘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온통 하늘이 없어 그림 가운데 있는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기처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이런 얘기요. 여기 몇 기자인데 여기저기 있는 곳마다 흐린 구름 다문이니까 흐릴땀이잖아요. 흐린 구름이 흘러가는데 경자는 지날 경자잖아요. 여기저기에서 흐린 구름이 흘러가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순백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작년 화우 상루홍이요. 작년 오랜 세월 동안 화우는 뭐요? 오랜 세월 동안 화우는 뭐냐면 비처럼 내리는 꽃. 그러니까 꽃비라고 우리가 꽃비라고 해야 하네요. 꽃비는 꽃비가 오랜 세월 동안에 저 내린 꽃비가 어디에 내렸어? 누가기에 내린 그 꽃비가 붉은색이구나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꽃비가 내리면 이 붉은색 꽃들은 이런 것들은 꽃비가 내려서 땅에 떨어져도 꽃비요? 땅에 떨어져도 그냥 붉고 예뻐. 아까 앞에 나왔었죠? 기이한 꽃들은 땅에 떨어져도 붉구나. 동백꽃은 떨어져도 몇 날 며칠이 붉구나.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이 오남사에 와서 누가기에 올라가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내렸던 꽃비가 누가기에 보니까 붉게 다 떨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3월 달에는 그렁그렁 술을 취해서 지냈고 여기 오니까 꽃비가 떨어진 걸 보니까 4월이 아니겠는가. 봄이 막 지려고 그래요. 4월에서 5월. 그 소리야 지금 여기. 꽃비가 누가기에 붉구나. 그래 놓고 나장. 이 나장은 뭐냐. 어찌 나자거든요. 이게 나장은 장차 이런 얘기예요. 어찌 장차 어찌 장차 환해. 이 환해가 뭘까요? 이 환해가 아까 그 세상살이 말한 환술바다. 그러니까 환몽으로 되어 있는 바다, 미망의 바다, 성진, 풍진 다 우리 띠끌 세상을 다 말하는 거예요. 사바세계 오냐? 환술바다가 뭐라고요? 사바세계. 경허선사는 그냥 이 사바세계 얘기를 그냥 10개, 20개 다른 말로 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환술바다에, 이게 몽환자잖아요. 이게 몽환. 꿈환이라 꿈바다. 좋다. 꿈몽자. 환술바다에 미한객이. 이거 뭐야? 미망은 뭐예요? 미망은, 이게 뭐야? 이게, 미자는 뭐예요? 이거. 미망. 미망하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득하고 흐릿하고 미망하고 그러니까 흐릿하고 이게 뚜렷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어리석을 미자도 있죠. 이게 미도 있어서 우리가 미한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미망객이 미망은 흐릿하게 뒤덮여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묘망하다라는 뜻도 있고 뿌옇다. 그러니까 경허선사 이름이 지금 다시 미망객이 나왔는데 그 대천이 미망객 썼을까? 빨리 안 써. 대천이 안 썼을 수도 있으니까 뭐냐 우리가 미망객 써놔야 돼. 이제 지금은 이제 경허선사가 뭐래요? 어둠의 미망에 가리여 하잖아요. 그 미망이야 얘가 지금 미망객. 어리석다 이런 얘기지. 186 미망객. 왜 미망객이랬죠? 환술바다에서 떠다니는 그 미망객이 어떻게 장차 이런 얘기요. 낮자는 놓치면 안 돼요. 이 낮자는 뒤에 아래 8년까지 이어내려와야 돼요. 어떻게 하여 장차 환술바다에 미망한 객이 진입현문 오색공이라. 이게 경허선사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진입 띠끌 세상에서 진입해서 이런 얘기예요. 띠끌 세상에서부터 어디로 진입해? 현문에 진입해서
또 현문 나왔죠? 현문은 무슨 문이랬어요? 현문은 공문, 선문, 현문, 현관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문이라 소리죠. 선문. 다시도 여기서는 지금 또 경선사가 현문이라고 그랬어요. 현문, 그 다음에 또 공문, 그죠? 현문, 공문. 아, 좋다. 그러니까 경선사는 지금도 선을 놓지 않은 선승이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여서 선문. 선문.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건 뭐랬죠? 여기 현문에 현관이 있다 그랬죠. 현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드나들고 있는 그 현관문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다. 즉 깨달음의 경지로 들어가는 문, 선문, 현문. 그래서 뭐라고요? 띠끌에 들어와서 어디로? 현문에 들어와서 어떻게 깨달아야 돼? 띠끌 세상에서 어디로 들어와? 현문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깨달을 색이곧 공임을 깨닫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색이고 공임이라는 말 어디서 나오지? 아이고 그냥 아주 우리 그냥 교수님 그냥 조금 앓고 오시더니 너무너무 박수 안 쳐. 이것들이 그냥 빨리 쳐. 예, 세상에. 그래도 여기 오시면 병이 나서 속 시끄럽게 그냥 와야 되는 거요. 그래서 여성개발원에서도 빨리 오라고 난리야. 그러니까 일을 좀 줄이세요. 그래야지 살아. 나도 너무너무 몸이 그냥 힘들어갖고 우리 딸이 엄마 안 돼요. 엄마 큰일 나. 엄마 월수금만 해야 되냐. 아주 그냥 죽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이 몸이 부대끼니까 그때 아셨잖아요. 제가 여기가 막 전부 다 막 이게 솟아나잖아. 몸이 부대끼잖아. 그러면 막 이게 막 다 솟아나고 내가 이거 굉장히 했었어요. 근데 이거 왜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 나 죽게 생겼다. 왜 이렇게 이게 자꾸 가라앉지. 그냥 땅 밑으로 가라앉고 죽을 것 같아. 왜 숨이 안 쉬어지지? 우리 딸고 내가 그러니까 엄마 큰일 나. 막 이래가지고 지금 조금 내가 회복돼서 왔는데 이거 하루에 6시간씩 하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집에 가면은 파김치다. 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 이 짓 하고 있어 지금. 이게 돌아버리죠. 거의 제가 이 13년간 이 짓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 나 안에 이제 다 그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이 경선사가 무슨 문에서 깨달았나 그랬어. 이게 지금 현문에서만 깨달을 수 있어. 얘는 어디서만 깨달아? 현문에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그 현관이라는 것도 아주 좋은 말이네. 당연하지요. 그게 불교적 용어예요. 그냥 모르고 다니셨죠? 그럼. 지난번에 교수님 만났을 때 다 말했어. 한번 현관 들어갈 때 성불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해서 그래. 절하라고 내가 들어가고 했잖아. 현관이 그거야. 현관, 현문. 잃어버리셨구나. 중요한 말이에요. 현관이요. 그리고 지난번 저쪽에서는 경선사가 현문이라고 안 하고 현관이라고 시가 이미 지나갔어요. 현관. 그래서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이 경허선사는 잘도 써놨어요. 잘도 그냥 북한에 가셔도 시 한 수 한 수가 이런 것을 써놓지 않은 그게 없어요. 다 법문을 써놓으신 거지요. 그래서 현문에 들어와 모든 객이 환술바다에 미한객이 미만객 그죠? 미한객이 현문에 들어와 뭐를 깨달아야 되겠는가? 어찌 장차 이런 얘기니까 색이 곧 공임을 깨닫겠는가? 이 말이에요. 근데 경호선사가 예.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이 남았을까? 뭐 어찌 보면 이제 그 만약에 남한에서 아무 일이 없이 전봉준 일이 없이 선사로. 남한에서 선사로 있었으면 우리나라 선이 더 훨씬 많이 발전했을 가능성은 있지요. 예, 왜냐면 경선사가 모든 곳을 가는 곳마다 이 선을 펴가지고 선풍을 일으켜서 선이 올바르게 돼서 많은 도인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움이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경호선사는 이제 뭐 나는 이렇게 된 거 반대예요. 왜냐? 경호선사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거는
인간으로서 그 뭐죠? 감당할 수 있는 한계까지 다 갔어요. 네. 제일 무슨 거냐 경선사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돈은 어디에서 그 알게 돼? 죽음의 앞에서 임종에 이르러서 공성을 유지하는데 이건 나름대로 걸리면 죽으니까 그때는 그냥 사형이에요. 바로 다 죽고 경호선사만 죽는 게 아니에요.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이 동학농미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집에 떨거지부터 시작해서 일가 친척 숨겨진 사람까지 합쳐서 그냥 도리지를 쳐버리니까 경호선사도 이미 전봉준 장군의 아들 둘을 데리고 있었지, 또 자기 여동생이란 딸까지 데리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누군가 협박을 하지요. 가서 관가에 꼬박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모든 거를 위해서 자기 하나가 숨어버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숨어질 수 있다 해갖고, 그렇다고나 그런 사람들은 유명인이 아니지만 경호선사는 유명인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다 간 거죠. 어찌 보면은. 근데 경호선사가 위대하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고 북한까지 왔어도 이 남겨놓은 시를 보면 절대로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았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지랑이가 여였지만 나는 아지랑이를 여우지 않았다니까.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살아있는, 나 왜 눈물 날라 그래? 철저하게 살아있는 선사의 모습으로, 그게 멋진 거죠. 그게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함. 나는 경화선사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만약에 인간이 내가 그걸 겪는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렇게 하기 많이 힘들고, 예. 그런데 그냥 한순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쫓길 때 시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 앞에 쫓길 때 있는 거 다 봤잖아요. 심지어는 가서 일용직까지 해? 그래가지고 가서 그 진달래꽃 따먹어? 그리고 날품팔이랑 잠을 자? 오냐? 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아까 시가 지나갔지만 중생들을 어떻게 내가 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고민까지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안정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안정돼 있으니까 경호선사가 감히 오남사를 왔겠지요. 근데 다행히 북한에서는 경호선사를 몰라. 오남사를 가도 몰라. 상원함을 가도 못 알아봐. 여자 같으면 알아보지. 여자 같으면 인터넷 떠가지고 전부 다 할 텐데 그때는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남사까지 제발로 걸어서 가신 거 보면 이제 다 모든 게 안정돼 있고,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멋진 시가 나왔잖아요. 한술바다의 미안 객을 내가 어떻게 현문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여서 색이 곧 공임을 깨닫게 하려고 했는데, 이 쫓기는 몸이 되다 보니까 너무, 나는 이 경선사가 저런 시를 쓰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슬픈지 너무 속상하고 아까운 대선승을 사실은 놓친 거야. 우리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고, 어쩌면 경호선사가 살아계셨으면은 우리나라 불교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제일 속상한 건 그거예요. BTN 봐 요새. 말도 안 되고, 이게 경호선사 선양한다고 하는데 경호를 누군지도 아나. 말이 안 돼. 아니, 말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경호선사 내가 박사 논문 그거 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근데 너무 속상해. 이게 뭔 일이래요 하다가, 세상에, 내가 이거 안 하면 경호선사 그냥 없어지게 생겼네. 경호가 누구요? 안 찾아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자라며. 우리나라가 수행자가 있는 선종이라며. 그러면 선종에, 그래서 이거 뭐 거꾸로 가는 것 같구나. 너무한 거예요. 펑펑 울어요 좀. 그러고 또 시작합시다. 그래서 아니, 여기가 스님들이 안 와요, 여기를. 아니, 그리고 내가 경호선사 이거 한다고 얼마나 하는데, 스님 내가 일반인이 무슨 돈 있어요? 아시잖아요, 스님. 맞아. 내가 지금 간신히 피하긴 했거든. 경매를 모면은 했어. 내 여동생이 도와줘가지고 여동생 남편이 도와줘서 경매는 면했는데, 지금도 위태위태해요. 그냥 전부 다.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미쳤나. 경호선사가 선불교의 중흥조라며. 그리고 이 다 제자라며, 전부 다. 아니! 경호선사에 대해서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정말로 참 어이가 없고, 나는 경호스님이 저렇게 북한으로 간 거 원치 않아. 너무 좀.
전봉준이는 그냥 뭐 막 무슨 전봉준 동학농민 유족회나 막 무슨 정민 기념사업회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 이렇게 수백 개가 있어요. 각 마을 예, 각 마을마다 그냥 뭐 그냥 동학농민 다 하는데 마을 총알아요. 그냥 동학농민 혁명재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전부 다 자기 지방색을 띠면서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경호선사는 이게 뭐냐고. 경호선사는 모르니까. 그럼 모르면 지금이라도 내가 해놨으면 해야지. 이 뜻을 몰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서 내가 이 시가 이렇게 있다는 걸 사실은 저도 몰랐잖아요. 그 알면서 내가 이걸 다시 번역 이만큼 이렇게 찾아냈다는 거는 하여튼 홍 박사는 할 일 다 했어. 다 했으면 뭐예요. 안다. 아니야. 길이 역사에 남을 거니까 슬퍼하지 말아요. 다 경호선사도 저기 했는데 다 겪었는데 홍 박사도 이거 겪는 거잖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 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게 뭐냐 우리 경호선사 진짜로 이게 정말 내가 경호선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저렇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당신이 그러니까 그 진짜로 경호선사는 진짜 확철대오를 하신 분 같아요. 이게 뭔가 조금이라도 인간으로서 나약함이나 이런 모습들이 예, 처음에 물론 쫓기니까 힘들었겠죠. 울기도 많이 울고 많이 했겠지만 예, 그런 모습들이 저렇게 끝까지 열반하는 순간까지 경호선사가 천하시를 남기잖아요. 어? 삼수갑산 깊은 고래 중도 속인도 아닌 송경어라 내가 세상 떠나는 이 슬픈 소식을 인편에 전할 길 없어 흰 구름에 붙이노라. 그리고다가 내가 이름은 송경어다라고 주머니 속에다 넣고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시고 가는데 아따 씨 나는 그냥 내가 그냥 그래서 경호선사 덕분에 홍 박사라는 인물이 등장하셨잖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속상한데 어쨌든 나 같은 사람 보러 이거 연구하라 그래봐. 난 아이고. 교수님 나도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거를 전봉준과 연결시키면서 이 시를 내가 줄라레비를 세우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흘러가면서 아 이게 이렇게 선한 이게 이렇게 선하고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이 말이라고를 인자서 알았지 내가 박사논문 딸 때만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공격을 받잖아요.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가 한속했다. 과부랑 가서 살림 차렸다. 미안해서 자기 스스로가 숨어버렸다. 은둔했다. 마종이다. 오냐 마종이다. 그랬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죠. 내가 박사논문 쓸 때만까지도 힘들었어요. 이거를. 근데 쓰고 나와서 나도 북한시가 왜 이렇게 저렇게 슬픈 얘기가 많은가 이상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내가 마이 해가지고 이 선시를 다시 다 번역을 하게 된다니까.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자세히 내가 알게 됐죠. 피부로 찌르듯이 나한테 오니까 그냥 안 봐도 비디오 그냥 이 삼수갑산이 다 보여요.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이거를 끝끝내 이거를 하는 건데 참으로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죠. 예. 여기까지 마치고 한번